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여행의 우영민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인제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보시게 되면 영국은 유럽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섬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북서로는 대서양, 동쪽으로는 북해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도버 해협을 사이로 프랑스하고 마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인제 잉글랜드 전 국토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남동쪽에 평원과 구름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위도는 비교적 높은 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같은 경우는 편서풍과 그다음에 온난 다습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어요. 겨울 날씨가 춥지는 않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로 그 나라로 유명하죠. 그리고 바람이 적고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부는 경작에 적합해서 목축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양고기 그리고 육류 이런 근원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특히나 영국은 소시지나 베이컨 형태인 돼지고기와 가금류의 섭취가 거의 대부분 일반적이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섬나라인 그 덕분에 생선 요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생선의 가공이나 저장술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조리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음식 자체의 맛과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부 이하의 유럽 여러 나라들과 같이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육류에 알맞게 인제 그 양념을 한 후에 주로 굽거나 지져서 인제 조리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 엔초비, 식초, 간장, 마늘, 각종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이제 우스터 소스를 고기 위에다가 인제 뿌려 먹는 그게 인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육류, 어류, 과일, 채소 여러 재료를 만들어서 인제 먹고, 그리고 단 거, 짭짤한 거 이런 것도 다양한 맛의 이제 파이를 이제 즐겨 먹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차와 같이 먹는 푸딩이나 커스터드 파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차도 티 문화가 영국에서는 가장 자리를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후식류도 인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푸짐한 영국식 아침 식사라고 해서 영국은 하루 식사 중에 아침과 티타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과일 주스나 시리얼, 베이컨 같은, 그리고 달걀 또는 뭐 소시지, 달걀 후라이, 훈제, 청어, 토마토를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목축업이 성하였기 때문에 낙농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달걀인 그들의 인제 아침상에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다. 그리고 크림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차와 어울리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해서 비스킷 종류나 스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크림이나 약간 발효된 크림, 녹무 크림, 그리고 마말레이드나 잼, 우리나라로 따지면 잼이죠. 잼을 발라 먹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말레이드는 오렌지나 귤이나 이런 것도 외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래서 약간 그 잼은 단맛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마말레이드는 약간의 쓴맛도 같이 곁들여 있는 그런 인제 그 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리는 빵, 쇼트브레드가 또 유명해요. 영국의 빵은 주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걸 발효시켜서 만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빵들이 유명하고요. 빵이나 케이크, 쿠키, 그다음에 크래커를 인제 통칭해서 우리가 비스킷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스킷이라는 단어가 영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제 알려져 있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쇼트브레드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약간의 단 그런 비스킷으로 인제 유명한 음 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많이 생산되고 다양한 감자 요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서 프랑스나 남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달고 맛있는 과일은 별로 생산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지는 않으니, 이런 것 감자 이런 서늘한 기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감자 농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 보시면은 감자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날이 이제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자가 많이 생산이 되고 그 감자를 이용해서 스튜나 파이, 팬케이크, 튀김, 으깬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커피보다는 차를 즐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영국의 음식 문화로 두드려진 게 이제 차 문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거의 대부분 이제 차를 마시는 티타임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를 먹은 것도 영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거기 인도에 있는 지역에서 아삼 지역에서 차를 발견한 후에 영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본인들이 인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발달이 되고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주로 마시는 차는 인도산 차하고 실론산 차 이런 것들이 인제 상류 계급층에서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고급 차 중에 하나인 중국산 차 이런 것들도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산 차로 주로 마시긴 하는데 그게 인제 아삼, 다즐링, 닐길이라는 차를 주로 마신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는 영국에서 여러 종류의 차를 혼합해서 만든 블렌딩 시켜 놓은 티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순수한 한 종류의 차보다 이런 혼합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티타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기도 하고요.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음식을 보시게 되면 로스트 비프하고 요크셔 푸딩이라는 게 있어요. 요크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요크셔 하면은 그 강아지를 좀 많이 떠올리시죠. 영국의 북동부에 있는 주의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그래서 당시 인제 뭐 값비싼 고기를 넉넉히 먹을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소박한 요리로 이것들을 인제 만들어서 이제 끼니를 채우기 시작한 그게 인제 요크셔 푸딩이다. 그래서 로스트 비프는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구운 거죠. 그래서 식탁에서 인제 얘네들을 잘라 가지고 먹는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남은 것은 인제 식혔다가 차게 먹기도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크셔 푸딩 같은 경우는 로스트 비프에서 곁들여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밀가루, 달걀, 우유를 혼합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로스트 비프에 인제 만드는 과정에서 흘러내리게끔 그래서 육주에 기름을 부어서 구워낸 인제 푸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한다 그러면 피쉬앤칩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생선 조리법이에요. 생선을 이제 튀겨 가지고 먹는 대표 생선 요리인데 영국 사람들도 영국식 피쉬앤칩스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먹는 피쉬앤칩스가 훨씬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으로 이제 필레를 하고 밀가루, 달걀, 우유를 넣어서 인제 튀김옷을 묻힌 다음에 기름에다가 튀겨서 먹는 손가락 굵기 정도의 인제 감자튀김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예 흰살 생선을 이용한 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그냥 맥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간이나 밑간을 워낙에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피쉬앤칩스 같은 경우도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간식용으로 먹는 과일로 만든 타르트, 푸딩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리프리라고 하는 이 후식은 포도주나 블렌디를 촉촉하게 적신 케이크 위에 커스터드 크림이나 라즈베리 잼, 초콜릿 그다음에 거품 낸 크림을 이제 켜켜이 얹어서 만든 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인제 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기스. 여러분들 하기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애기들 그 기저귀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기스라고 하는 거는 인제 영국 음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스코틀랜드에서 인제 시작이 돼서 영국으로 넘어간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소시지하고 비슷한 음식이기도 하고요. 1월 25 일에 인제 만들어 먹어요, 이 기념일에 맞춰서. 그래서 그 염통이나 간, 허파, 양파 그다음에 오트밀 양고기를 인제 지방을 만들어서 양의 위를 채워 가지고 오래 끓여서 만들어 먹는 그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스도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음료로는 인제 영국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잘 먹는 음료는 맥주하고 위스키 예요. 그래서 스타우트라고 하는 인제 흑색의 흑맥주죠. 네. 열량이 많은 맥주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비터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 대표 맥주예요. 쓴맛이 대표적인 그래서 영국의 대중 술집에 가시게 되면 흑색의 호프 냄새가 굉장히 강한 맥주로 비터를 인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일드한 순한 맥주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에일
에일이라고 하는 색이 연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페일 에일, 알코올 도수가 높고 개성적인 맛을 내는 스트롱 에일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 그래서 에일 맥주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수제 맥주로 해 가지고도 많이 판매가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종류로 많이 먹기도 하고요. 영국의 위스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아일리시 위스키하고 스코치 위스키. 예. 아일리시 위스키는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증류주고 스코치 위스키는 보리를 싹 튀어서 발효시킨 증류주. 근데 인제 도수로는 스코치 위스키가 쪼끔 더 독한 위스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국 하면은 이렇게 위스키도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제 진, 포트, 쉐리주도 많이 즐겨 마십니다. 그래서 인제 포트 같은 경우는 그 와인인데 그 블렌디하고 포르투갈 스위트 와인을 인제 섞어서 만든 와인이기도 하고요. 쉐리주도 와인이에요. 근데 인제 스페인에서 거의 즐겨 먹는 식전주 이것들도 이제 영국에서 많이 먹기도 하는 음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같은 경우는 발효 중에 블렌디를 첨가시킨 거예요, 와인에다가. 그 쉐리는 발효 후에 인제 블렌디를 첨가를 시켜 놓은 게 그래서 이 종류를 따지면 포트하고 쉐리. 그래서 이게 세계 2 대의 주정 강화 와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음료는 요렇게도 인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클과 처트니.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저장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각종 채소와 과일을 이용해서 식초와 향신료를 담가서 저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피클은 많이 드셔 보셨으니까 피자 시킬 때 피클 많이 오죠. 그래서 그런 피클은 또 아실 수 있을 거고 뭐 처트니 같은 경우는 인도의 조미료 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졸여 낸 거를 처트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클과 처트니도 많이 먹기도 하고 영국의 인제 명절 음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 칠면조나 거위를 통째로 구워서 이제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인제 푸딩이 빠지지 않고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새기름에 빵가루나 밀가루, 다진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고 몇 시간 동안 이제 끓여서 만들어내서 인제 식탁에 낼 때 럼주나 꼬냑을 뿌려서 불에 붙여서 먹는 그런 것들 이제 어 아마 영국 그 저걸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는 민스파이도 이제 후식으로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그 페스츄리 안에다가 과일과 향료를 넣어서 조리한 다진 고기를 넣고 가장자리에다가 붙여서 일종의 인제 파이식으로 만들어 먹는 민스파이 이런 것들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부활절에는 첫 번째 이제 마늘 후에 먹는 그 이제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먹은 음식들 외에 계피향을 넣은 밀가루 반죽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빵을 장식한 크로스번 이런 것들도 인제 먹기도 하고요. 별자리를 상징한 12 개의 장식공을 마치펜에 덮은 케이크, 슈르베리 신베리라는 이런 것들도 인제 먹기도 해요. 케이크 위에다가 이제 12 개의 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을 장식해서 먹는 그런 것들도 인제 많이 먹기도 한다. 그래서 영국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영국은 기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음식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쪼끔 미비해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 근데 각각의 인제 자기네들만의 인제 추구하는 스타일이 또 따로 있겠죠. 영국은 거의 대부분 티 그리고 이런 파이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먹는다라고 인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독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독일이라고 하는 인제 나라는 뭐 동쪽으로는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뭐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서쪽으로는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렇게 인제 접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연중 기후는 온대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봄 같은 경우는 서늘하고 뭐 비도 오고 여름은 인제 덥고 건조한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맑고 따뜻하고 겨울은 춥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좀 약간 그 사계절이 좀 뚜렷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형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구름성 산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4 개의 인제 지역으로도 인제 많이 나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지형적인 부분이나 기후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알프스 지역에 있는 전지
불리는 고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기후 같은 경우는 7 월의 기온이 이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서 굉장히 동서 방향으로 좀 더 이 위에 남쪽이 기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고 북쪽으로 갈수록 쪼끔 더 기온이 낮아지는 약간 비슷한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음식 문화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독일의 식습관 발달 과정에서는 지역과 사회 계층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웃 국가의 식습관을 모방하는 그거를 자기들의 인제 식습관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절대주의 시절의 궁정, 특히 인제 호프 귀족들의 식습관이 약간의 인제 부르주아 층에서 시작이 되고 점차 일반 서민들에게 인제 퍼져나가는 그게 지금 현재의 독일의 식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인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 대표하는 음식으로는 거의 대부분 감자, 소시지, 맥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시지는 굉장히 그 집집마다 만들어내는 스타일도 틀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양하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소시지 종류만으로도 한 200 에서 300여 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독일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그 먹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제 감자의 이런 어 재배나 이런 것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리고 감자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나 이런 용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감자는 수프나 메인 디시나 디저트 이런 데다가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리고 맥주나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일에서는 맥주를 거의 물같이 마시는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들이 인제 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독일 음식 문화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많이 나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인제 절대주의 이전의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숯불을 먹고 또 전통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고 하면서부터 이런 주 요리나 이런 것들을 또 먹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식사 도구로는 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인제 숟가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거의 대부분이 인제 칼을 썰어서 손으로 먹는 식습관이 되게 많았었어요. 포크는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먹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거의 손으로 직접 먹고 고기를 인제 먹을 때에도 기름에 인제 손에 인제 많이 묻혀서 먹는 그런 것들. 근데 인제 이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모방을 많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요리 기술하고 그다음에 식사 예절을 이제 독일이 갖고 오면서 본인들이 인제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의 이런 식습법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인제 귀족들이 이탈리아의 식습관을 열심히 모방하면서부터 지금의 현재 식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절대주의 호프식 식사 같은 경우는 손에 인제 기름을 묻혀서 혀로 핥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인제 그 포크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리고 절대주의 시절에 이제 프랑스 요리 기술이나 이태리 요리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본인들이 좀 더 앞지르는 그런 형태로도 인제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뭐죠? 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과시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하나의 또 장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독일에서는 프랑스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모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냅킨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개발해서 상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도 이제 넣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독일 귀족들이 프랑스 궁정의 인제 살롱 문화, 음식 문화랑 이런 것들도 모방을 많이 했고 근데 인제 모방만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그런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못해서 굉장히 낭비성이 많은 그런 형태로 인제 이어져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혁명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식사 자체가 쪼끔은 이제 바뀌었죠. 바뀐 게 된 게 점심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독일에서는.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점심때는 커피하고 인제 차, 음료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인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인제 발전을 해야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제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음 나머지 인제 그 아침이나 이럴 때 아침 점심에 이제 따뜻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인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제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게 또 한 가지의 인제 산업혁명기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 음식을 선호하는 거. 그래서 이 고기 요리나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기 시작하는 고기 요리에 같이 곁들여서 먹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널리 인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길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또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음식으로 그러니까 단 음식으로 인제 얘네들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일에 좀 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단 음식을 또 많이 찾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주로 인제 독일에서는 신맛을 내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설탕이나 단 음식들이 많은 음식들이 자리를 인제 차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또 커피나 과자나 케이크를 많이 먹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음식 자체의 맛이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호프 시절 식사 예절의 대중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혁명기가 지나고 산업혁명기에 인제 들어들면서 민족들이 인제 그 밑에 서민들이 귀족층과 부르주아의 식사 문화를 열심히 인제 모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 더 많은 인제 식습관들이나 요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서민들 자체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즐기기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독일에서는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인제 맥주죠. 그래서 특히나 남쪽 지방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맥주의 기여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한 10배 이상의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맥주 많이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독일 가면 독일은 거의 인제 맥주 잔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 500 밀리 전 걔네는 1 리터짜리 맥주잔으로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맥주를 마실 때에도 몇 가지 인제 규칙과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인제 뭐 실수가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맥주집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본인 집에서 맥주를 마실 때에도 좀 더 인제 즐겁게 그리고 지킬 건 지키자 절도 있게 그래서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게 이 사람들만의 규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는 그런 맥주집에서는 생맥주나 이런 것들을 팔고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병맥주를 파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또 맥주에 대한 그 축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하죠. 매년 맥주 뮌헨에서 옥토버스 페스트가 페스티벌이 있는 옥토버 페스티벌이라는 맥주 축제가 있죠. 그래서 9 월에서 10월 초까지 이제 열리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독일 하면 또 소시지하고 햄 그래서 독일의 소시지하고 햄은 거의 인제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들 인제 먹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맥주와 소시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인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햄과 베이컨 종류도 몇백 개의 종류가 인제 있을 정도로 많이들 인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대표적인 소시지로서는 이제 뭐 삶아 먹는 소시지, 쇠고기 소시지, 구운 소시지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소시지가 비엔나 소시지죠. 예. 그래서 이 그 소, 돼지나 이런 것들을 주 원료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그 비엔나 소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그리고 가정적인 독일 요리나 이런 것들은, 독일 요리하면은 거의 독일 사람들도 감자를 많이 즐겨 먹어요. 그래서 감자를 메시 포테이토나 프라이드 포테이토로 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삶아서 버터를 인제 듬뿍 넣어서 인제 굽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고기 요리하고 함께 곁들여 먹는 그런 요리들을 가정에서 많이들 먹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 고기 요리나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삶거나 조리해서 먹는 것이 보통이고, 돼지고기나 쇠고기 또는 뭐 가끔씩 토끼 요리 이런 것들을 이제 덩어리를 해 가지고 기름에다가 튀겨서, 그리고 향신료를 넣어서 또 한 번 정도 푹 끓여 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 그 국물에 감자도 같이 인제 곁들여서 먹는 그런 것들이 인제 가정식으로 많이들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바인이라고 해서 어 보존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많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돼지 뒷다리 고기를 소금에 절였다가 부드럽게 삶은 거, 이런 것들 뒷다리를 이용한 이런 요리들도 인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기 요리에 인제 자주 곁들여서 먹는 게 양배추, 샤우어크라우트라는 양배추를 인제 채 썰어서 인제 먹는 그런 요리들을 또 많이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콜슬로우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소금에 절여 가지고 발효시켜 먹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독일을 인제 대표하는 음식들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는 감자 소시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감자 소시지는 맥주와 함께 잘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돼지고기의 가공 기술이 인제 뛰어나서 저장 음식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햄과 소시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호프식 식사 예절 같은 경우는 음식을 소리 내서 먹는 거, 트름하는 거, 헛기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식사 자리에서 딱딱한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식사 예절을 가장 중요하게 해 준다라는 거. 그것도 인제 독일식의 식사 예절법이기도 하고요. 따뜻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 사람들도 차가운 음식보다는 더운 음식을 즐기는 게 가장 크게 즐기기도 하고요. 점심 식사에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그 습관들도 되게 큽니다.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독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물건을 포장을 할 때도 최소화하고, 포장 재료도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류나 이런 생산 과정할 때도 환경 파괴를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을 시켜요. 그리고 "적게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사할 때 인제 여러 코스를 즐기면서 그릇을 몇 개씩 버리는 것도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한 접시에다가 여러 음식을 담아서 간편하게 먹는 식습관을 이제 쪼끔 선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맥주 소비량이 많은 거는 당연히 최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프랑스에 카페가 있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에게는 맥주를 마시는 비어가르텐이라는 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주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필스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수제 맥주 보면 필스너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독일에서 인제 나오는 그 주로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일 맥주는 생맥주가 가장 비싸요. 우리나라는 병맥주나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병맥주가 비쌀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생맥주가 가장 비싸고, 캔이나 병맥주는 생맥주보다 좀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의 인제 대표적인 음식 중에는 가장 겨울철에 가장 많이 먹는 저장 음식 소시지. 그래서 독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겨자에다가 찍어서 맥주하고 같이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유명한 음 음식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감자로 만든 음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샐러드나 감자 볶음, 그다음에 감자 팬케이크 이런 것들, 그리고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해서 만든 퓨레,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감자 튀김 이런 것들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하고 크라우트. 양배추는 비타민 C하고 무기질이 굉장히 많은, 섬유질이 많은 그 채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배추를 이용한 샤워 크라우트를 인제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양배추는 우리나라는 하얀 양배추, 뭐 붉은 적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속이 노랗고 겉이 초록색인 샤보이 양배추, 그리고 양배추에 대한 이제 꽃, 이런 양배추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샤워크라우트 같은 경우는 흰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이제 얘네를 발효시킨 다음에 유산균의 신맛과 발효치가 나는 독일식의 이제 일종 그 김치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뭐 백김치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 그 겨울철에 많이 샤워크라우트에 백포도주를 넣고 인제 먹는 그런 음식들, 소시지나 베이컨, 햄 이런 것들을 푸짐하게 올려서 인제 같이 인제 뜨겁게 먹는,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는 가장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인제 샤워크라우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인제 뭐 스튜나 샌드위치나 이런 데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소시지 햄하고도 같이 인제 기름에 볶아서 먹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인제 겨울에 백포도주하고 같이 먹는다라는 거. 그리고 독일하면 또 인제 학세하고 아이스바인이 유명합니다. 독일은 일반 가정에서 돼지고기, 뭐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잘 구워서 먹기도 하고, 거기에 인제 뭐 감자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세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돼지 족발, 족발하고 비슷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족발을 그거를 인제 그 향신 그거에다가 넣고 끓여 가지고 식힌 다음에 먹지만, 얘네는 오븐에다 구워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겉 표면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맥주 안주로는 굉장히 좋은 맥주 안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돼지나 소의 발목 위에 있는 부분을 인제 얘네를 가지고 와서 뼈 있는 자체로 이제 소금에 문질러서 살짝 절인 다음에 그거를 팬 위에 오븐에다가 넣고서는 인제 2 시간 정도 구워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운 족발 정도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인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스바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 뒷다리 고기를 절였다가 부드럽게 삶은 것으로 통째로 얇게 썰어서 양념하고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 학세하고 아이스바인 두 음식 모두 이 샤워크라우트하고 함께 이제 맥주하고 즐겨 먹는 대표적인 독일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빵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이제 독일에서 남부 지역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제. 예, 프레첼, 여러분 프레첼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이스트로 불린 그 가늘게 길게 뽑아 가지고 얘네들을 약간의 하트 모양식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굵은 소금이나 이런 데다가 뿌려서 구워내는 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는 프레첼 맥주집 가면은 과자 형태로 된 거 많이 드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그게 인제 독일을 대표하는 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인들은 감자하고 함께 인제 빵을 먹는 그런 문화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뭐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흰빵보다는 약간의 그 호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먹는 그런 빵들이 좀 더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골빵, 보통 가정에서 많이 먹는 빵은 프랑스에서 먹는 시골빵처럼 약간 투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인제 프레젤을 좀 많이 먹는, 그래서 독일 빵으로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포도주도 인제 유명해요. 독일은 유럽에서 인제 포도주 생산에 있어서는 단맛이 되게 강한, 그리고 향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백포도주를 대량 생산을 많이 합니다. 맥주로도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또 인제 백포도주도 되게 유명하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 리슬링. 예. 백포도 중에 가장 리슬링. 단맛이 적고 산도가 높아서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독일산 백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8에서 10도 정도. 그래서 프랑스의 적포도주에 비해서 비교적 되게 순한 맛으로 인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최고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지역으로는 뭐
아르나 미텔라인 뭐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포도주 같은 경우 아이스 와인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 이걸 인제 제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일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의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디저트 와인으로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좀 차갑게 먹는 그런 와인 중에 하나라고도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와인의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슬링을 주종으로 해서 독일 포도주 중에 가장 우수한 포도주 중에 가장 우수한 포도라고도 이제 와인이라고도 인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숙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길게 하기 때문에 숙성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산미나 이런 감미적인 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이 아이스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가 어 영국이랑 독일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많은 음식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진하게 있는 나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대표하는 음식들이나 음료 정도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회차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